여러분, 문득 부부 사이에 스쳐가는 고요한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년, 30년 함께 쌓아온 시간 속에서 어느새 저녁 식탁은 웃음 대신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지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보다 스마트폰 화면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 사이의 그 따뜻했던 불꽃은 이제 다 꺼진 걸까? 라는 생각이 스며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겁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마음을 연구해온 의사 박세훈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과 강연장에서 수많은 부부들이 사랑과 기쁨을 되찾도록 돕고 있죠. 오늘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게는 수십 년간 5,000명이 넘는 부부를 상담하며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8세 은퇴한 공무원 최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최영수 씨는 소년 결혼 생활 끝에 아내와의 대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털어놓았어요. 퇴근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웃던 날들은 오래전 추억이 되었고 집안은 TV 소리와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만 가득했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요. 박 선생님, 이제 우리 부부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 같아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뒤 최영수 씨의 아내는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죠.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이 부부를 다시 웃음 짓게 만든 걸까요? 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이어준 걸까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3가지 보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과학과 경험으로 입증된 부부관계 회복의 비밀. 둘째, 누구나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고 따뜻한 실천법. 셋째, 중년과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관계를 되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금 설렘과 기쁨을 찾아주는 여정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열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만일까요? 물론 그 마음이 기본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과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건강과 심리를 연구하며 친밀한 관계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과학적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며 왜 작은 변화가 부부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원리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성의 골반은 단순한 뼈와 근육의 구조가 아니에요. 이곳에는 수많은 신경말단과 혈관이 얽혀 있어 우리의 감정과 쾌감을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반 근육과 신경계는 뇌의 보상 시스템, 즉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친밀한 순간,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손길이나 따뜻한 포옹을 느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출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3초나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심지어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단순한 손잡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이 원리를 비유로 풀어보면 부부 관계에서의 작은 변화는 마치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에 새 조명을 켜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물건이 새롭게 보이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여성의 골반 각도를 약간 조정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쾌감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한 연구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신체적 반응을 이해하고 조율할 때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어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 접촉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나는 사랑받고 있다,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서 감정적 안정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커지는 과정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4세 주부 박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미경 씨는 남편과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부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했어요. 선생님,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실험을 제안했죠. 하루에 한 번 남편과 5분 정도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다며 웃던 그녀는 2주 뒤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신기하게도 남편이 요즘 저를 더 자주 쳐다봐요. 어제는 저녁에 갑자기 손을 잡더니 당신 미소가 예전 같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은 스킨십이 불러온 변화는 단순히 몸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박미경 씨의 뇌는 남편의 손길을 통해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신호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W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신체적 접촉은 혈압을 낮추고 심지어 불안과 우울 증상을 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골반 근육의 건강은 쾌감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케겔 운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줘요. 이 운동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작은 노력이 부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이 모든 과학적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부부의 친밀함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몸과 뇌가 함께 만드는 행복의 생화학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는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유대감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매개체로 작용해요. 자, 이제 이 생리학적 기반 위에서 부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들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만드는 핵심이 뭘까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을 상담하며 한 가지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신뢰와 안전감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판단이나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은 유대감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와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놀라운 화학 작용입니다. 오늘은 이 신뢰와 안전감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은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나는 안전하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뇌는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죠.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는 부부의 스트레스 수준을 20% 이상 낮추고 관계 만족도를 35% 높인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 때 마치 오랜만에 햇살이 드는 창문처럼 마음이 환해지는 거죠. 제 진료실을 찾았던 58세 은행원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진 씨는 결혼 25년 차에 접어들며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저녁이면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침대에서는 어색한 침묵만 흐르던 날들이 이어졌죠.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선생님, 남편이 저를 더 이상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실험을 제안했죠. 하루에 한 번 10분이라도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평가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처음엔 어색하다며 머뭇거리던 이수진 씨는 2주 뒤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어요. 남편이 저녁에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손을 잡더니 당신이 요즘 더 예뻐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은 대화가 그녀의 마음에 어떤 따뜻한 씨앗을 심었는지 아시겠죠? 이수진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신뢰와 안정감은 부부 관계의 뿌리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때 부부는 서로를 다시 연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옥시토신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깊은 수면을 경험하고 심장 건강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퍼지는 건강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와 안정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작은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상대의 대답을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처럼 공감하며 이어가는 대화는 서로의 마음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중 60세 주부 김혜숙 씨는 남편과 이런 대화를 시작한 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였는데 점점 남편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당신이 이렇게 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대화가 쌓이면 신뢰의 다리가 놓이고 그 다리는 부부의 마음을 더 깊게 이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뢰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취약함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라거나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같은 솔직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상대를 비판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부부 사이에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자영업자 최민호 씨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가끔 내가 부족한 남편 같아서 미안해 라고 털어놓은 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아줬다고 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시금 연인으로 다가갈 수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감정의 교류를 넘어 부부의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신뢰와 안정감이 쌓이면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는 침실에서의 친밀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자, 이제 이 신뢰와 안정감이 어떻게 부부의 삶에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더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볼까요? 작은 대화와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이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요?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그리고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완벽함을 쫓거나 통제하려 애쓸 때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상대에게도 그 진솔함을 허락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유대감이 피어나죠. 오늘은 이 철학적 원리가 부부의 삶에 어떻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마음을 여는 건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방 안이 환해지죠. 이 과정은 단순히 육체적 접촉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연결하는 순간입니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부부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 위험이 25% 낮고 삶의 만족도가 35% 높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그 진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은 더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며 부부는 서로에게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제 진료실을 찾았던 62세 주부 최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미영 씨는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하우스메이트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저녁이면 각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대화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죠.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남편이 저를 그냥 집안일을 나누는 파트너로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엔 서로 웃으며 장난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작은 제안을 했죠. 하루에 한 번 남편에게 당신의 진솔한 감정을 나눠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솔직하게요. 예를 들어, 오늘 좀 힘들었어.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말로 시작해보라고 했습니다. 최미영 씨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가끔 내가 당신에게 좋은 아내인지 모르겠어 라고 솔직히 말했죠. 놀랍게도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영아,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라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최미영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 그때 남편이 다시 연인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이 작은 대화가 두 사람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아시겠죠? 서로에게 취약함을 보여주고 그 취약함을 받아들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철학은 부부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강요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고 상대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때 찾아와요.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65세 은퇴한 회사원 이재호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자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안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받아들인 뒤 그는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죠. 여보, 가끔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이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이재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아내가 저를 보며 웃는 게 예전 신혼 때 같아요. 이처럼 진솔함은 부부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강력한 다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부족함을 공유할 때 더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취약함을 공유하는 대화는 부부의 신뢰도를 30% 이상 높이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늘린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새로운 삶의 장을 써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질문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예상치 못한 대화로 이어질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침실에서의 친밀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은 부부가 서로를 다시 연인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죠. 자, 이제 이 철학적 원리가 실제 부부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진솔함이 어떻게 부부의 일상을 웃음과 따뜻함으로 채우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25년 차에 접어든 부부의 집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엔 저녁마다 웃음소리가 울리던 식탁이 이제는 TV 소리와 스마트폰 화면으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죠.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진 것 같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어색해져만 가는 그런 순간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25년을 함께한 부부가 어떻게 작은 변화를 통해 다시 서로를 연인으로 재발견했는지 그 따뜻한 여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마음과 건강을 돌본 의사 박세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부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은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62세 공무원 김민수 씨와 그의 아내 정혜란 씨는 결혼 약 5년 차에 접어들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정혜란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오늘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나누지 않게 됐어요. 김민수 씨는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퇴근 후 차 한 잔 마시며 서로 장난도 치고 웃었는데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와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김민수 씨 부부에게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다며 웃던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 후 TV를 끄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뭐 별일 없었지 같은 짧은 대화로 끝났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났죠. 정혜란 씨는 어느 날 남편에게 오늘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당신 이야기하던데 동네에서 인기 많나 봐 라며 농담을 던졌고 김민수 씨는 웃으며 그럼 내가 아직 매력 있나 라고 받아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식탁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대화로 끝나지 않았어요. 김민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내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예전엔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도 보이고요. 두 사람은 대화를 늘리며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함께 설거지를 하며 어깨를 스치거나 산책 중 손을 살짝 잡는 순간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들은
침실에서의 친밀함으로도 이어졌어요. 정혜란 씨는 어느 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요즘 저를 다시 여자로 보는 것 같아요. 신혼 때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이 부부는 단순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다시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불꽃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그 변화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대화와 스킨십은 부부의 관계 만족도를 5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행위는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부부가 서로에게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김민수 씨 부부의 경우 10분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시간을 넘어 서로에게 너는 내게 중요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연인으로 바라보게 됐고 그들의 일상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면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겨날 거예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10분 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공허함을 채우고 서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지 다음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고요함만 남아있는 그런 집. 부부는 서로를 마주하지만 왠지 모르게 대화는 짧아지고 서로의 존재가 점점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49세 부부가 뜻밖의 계기로 시작한 작은 모험을 통해 어떻게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마음과 건강을 돌본 의사 박세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부부 관계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9세 회사원 박준혁 씨와 그의 아내 이지연 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한 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이제는 조용한 집과 마주 앉아도 나눌 말이 없는 시간으로 바뀌었죠. 박준혁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아이들이 떠난 뒤로 집이 너무 조용해요. 아내와 단둘이 남았는데 서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 이지연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인지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점점 무관심해지고요. 두 사람의 말 속에는 서로를 향한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애정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부에게 작은 모험을 제안했어요. 주말에 단 하루라도 함께 어디론가 떠나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동네 근처라도 좋아요. 그냥 둘이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라며 웃던 두 사람은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근교의 작은 펜션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맞이했어요. 이지연 씨는 여행 중 남편이 깊은 산책길에서 농담을 던지며 웃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신혼 때처럼 깔깔 웃으며 장난쳤어요. 박준혁 씨도 아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새삼 예쁘게 느껴졌다고 했죠. 아내가 저를 보며 웃는 모습이 마치 처음 만났을 때 같았어요. 이 짧은 여행은 단순한 나들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저녁 산책을 시작했어요. 동네 공원을 돌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어땠어? 같은 가벼운 대화가 쌓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산책하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느낌이 아직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산책 중 손을 잡거나 어깨를 스치며 자연스럽게 늘어난 스킨십은 두 사람의 침실에서도 새로운 활기를 불러 일으켰죠.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변화의 시작이 거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할 때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해요. 박준혁 씨 부부의 경우 짧은 여행과 산책은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다시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지연 씨는 어느 날 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요즘 저를 볼 때마다 미소 짓는 게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 자꾸 남편을 더 챙기게 돼요.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서의 작은 모험은 부부가 서로를 다시 연인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죠. 여러분도 이런 작은 모험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근교로 짧은 드라이브를 떠나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짧은 산책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아내와 다시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인생의 선물 같아요. 자, 이제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오랜 세월 하우스메이트로 살던 부부가 새로운 시도로 감정을 되살렸는지 다음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다시 만드는데 거창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을 상담하며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아주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은 부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작은 비밀들입니다. 저는 의사 박세훈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제 진료실을 떠나며 다시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이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자,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열린 대화입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 마주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잊기 쉽죠. 하지만 이 작은 질문이 부부의 마음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예를 들어, 여보, 우리 좀 더 자주 대화하고 싶어 라거나 당신이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더 알고 싶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상대를 평가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만난 60세 주부 이영희 씨는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남편이랑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밥 먹고 TV 보고 자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죠. 저녁에 10분만 시간을 내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해 보세요. 꼭 대단한 주제가 아니어도 돼요. 이영희 씨는 처음엔 어색하다며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남편에게 오늘 시장에서 만난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해 줄까? 라고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짧게 대답했지만 며칠 지나자 당신은 오늘 뭐 했어? 라며 먼저 묻기 시작했죠. 한 달 뒤 이영희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남편이 요즘 저를 보며 웃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몰랐던 남편의 유머 감각도 알게 됐고요. 이처럼 열린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30% 높아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TV를 잠시 끄고 배우자와 마주 앉아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낭만적인 분위기 조성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분위기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 뇌를 이완시키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죠. 생각해보세요.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좋아하는 향초에 부드러운 향기가 감도는 공간. 이런 환경은 부부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55세 부부 김상훈 씨와 그의 아내 최지연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데이트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들은 거실에 작은 촛불을 켜고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최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그 조명과 음악 덕분에 남편이랑 이야기하는 게 점점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손을 잡더니 당신이랑 이렇게 있는 게 참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쓰던 오래된 향초를 꺼내 켜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 틀어보세요. 아니면 저녁에 커튼을 치고 작은 테이블, 램프 하나만 켜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낭만적인 환경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부부의 유대감을 5% 이상 높인다고 해요. 김상훈 씨 부부는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단순히 대화 시간을 늘린 게 아니라 서로를 다시 연인으로 느끼는 순간을 만들었어요. 최지연 씨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죠. 박 선생님, 요즘 남편이 저를 볼 때마다 눈이 반짝여요. 신혼 때 같아요. 이처럼 분위기는 부부의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시 설렘을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법, 열린 대화와 낭만적인 분위기 조성은 부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억지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서로가 편안한 속도에 맞춰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서 작은 대화를 시작하거나 거실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겠어요? 자, 이제 이 마음의 준비를 바탕으로 신체적 준비와 리듬을 맞추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부부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 마음의 준비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우리 몸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약간의 신체적 준비와 조율이 더해진다면 그 연결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어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건강과 행복을 돌본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신체적 준비와
리듬 맞추기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하는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신체적 준비부터 시작합시다. 부부관계에서 신체적 친밀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골반 건강이에요. 특히 골반 근육은 혈액 순환을 돕고 쾌감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큰 기여를 하죠. 이를 위해 제가 추천하는 건 간단한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3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57회, 3세트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만난 57세 주부 한미경 씨는 이 운동을 처음 들었을 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너무 간단한데요. 하지만 3주 뒤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어요. 선생님, 골반이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고 남편과 가까운 순간이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이처럼 케겔 운동은 단순하지만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신체적 쾌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신체적 준비로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정도 허리와 골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몸을 이완시키고 부부 관계에서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신체적 접촉에서의 불편함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한미경 씨는 스트레칭을 시작한 뒤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남편과 가까운 시간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져요 라고 말했죠. 이처럼 작은 신체적 준비는 부부가 서로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잠깐 시간을 내어 골반 근육을 조이는 연습이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 4번째 단계는 리듬과 이해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상대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건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은 따라가기 힘들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0세 자영업자 최영민 씨는 남편과 친밀한 순간이 어색해졌다고 털어놓았어요. 박 선생님, 요즘은 서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죠. 서두르지 말고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상대의 눈을 보고 손을 잡으며 작은 반응에 집중해보세요. 최영민 씨는 이 조언을 따라 남편과 천천히 시간을 보냈고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더 부드럽게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서두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의 신체적 반응이나 편안한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라거나 이게 더 편안해. 같은 솔직한 대화는 부부가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하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의 신체적 반응을 이해하고 조율할 때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순간 이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관계가 끝난 뒤 바로 등을 돌리거나 잠드는 대신 서로를 포옹하거나 오늘 정말 좋았어 같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은 장기적인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제가 만난 58세 부부 이정훈 씨와 그의 아내 김수영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로 큰 변화를 느꼈다고 했어요. 김수영 씨는 이렇게 말했죠. 박 선생님, 남편이 포옹하면서 당신이랑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해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처럼 순간 이후의 대화와 포옹은 부부의 마음을 더 깊게 이어줍니다. 이 모든 실천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열린 대화 2. 낭만적 분위기 3. 케겔 운동과 스트레칭 4. 호흡과 리듬 맞추기 5. 포옹과 감정 나누기입니다. 이 5가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죠.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들로 부부관계에 새로운 따뜻함을 불어넣어 보시겠어요? 자, 이제 이 실천들이 어떻게 부부의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더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다시 웃음과 존중을 나누는 그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밥을 먹고 집을 공유하며 일상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을 상담하며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정이라는 걸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작은 변화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부부가 다시 웃음과 존중 그리고 함께 사는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저는 의사 박세훈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제 진료실을 떠나며 다시 미소를 찾는 모습을 보며 이 여정이 중년과 노년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해 왔어요. 자, 함께 결혼의 깊은 의미를 탐험해 볼까요? 중년과 노년은 인생의 두 번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며 부드러운 따뜻함으로 바뀌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어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부부 관계에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책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흐릿한 낡은 페이지를 반복하며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대신 서로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선물하는 거죠. 이 과정은 단순히 육체적 접촉을 넘어 감정의 재탄생을 가져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진심을 나누는 순간 부부는 다시금 서로를 연인으로 발견하게 되죠. 제 환자 중 70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정숙 씨는 남편과 40년을 함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대화가 줄어들고 일상이 무료해졌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 우리 부부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 같아요. 예전엔 서로 장난치며 웃었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를 보내는 게 전부예요. 그녀의 말 속에는 잃어버린 연결고리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죠. 남편과 다시 손을 잡고 하루 10분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꼭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정숙 씨는 처음엔 어색하다며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여보, 우리 옛날처럼 이야기 좀 해볼까? 라고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래,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게 참 오랜만이네라며 미소를 지었죠. 이 작은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정숙 씨는 한 달 뒤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남편과 손을 잡고 대화를 시작한 뒤로 인생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두 번째 신혼 같았죠. 두 사람은 저녁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작은 취약함을 공유하면서 다시금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정숙 씨는 어느 날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어요. 이처럼 작은 변화는 부부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사랑과 존중으로 자라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부부는 삶의 만족도가 35% 높고 스트레스 관련 질환 위험이 25% 낮다고 해요.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진심을 나누고 함께 새로운 순간을 만들 때 삶 전체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65세 은퇴한 교사 김영철 씨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작한 뒤 단순히 부부 관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기차게 변했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 요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네 모임에서도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인생이 더 즐거워졌어요. 이처럼 부부관계의 작은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따뜻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억지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나아갈 때 그 과정은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좀 피곤한데 우리 그냥 손잡고 이야기할까? 같은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시도가 쌓이면 부부는 다시 서로를 향한 미소를 되찾게 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부부 최민호 씨와 그의 아내는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이제 매일 저녁 5분이라도 서로를 안고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라는 말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중년과 노년은 그 여정에 새로운 장을 추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 기회를 잡아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시겠어요? 자, 이제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부부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부부 이야기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변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결혼 속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떠나며 미소 짓던 65세 부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백발이 성성한데도 신혼부부처럼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장면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신다면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서로의 눈을 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작은 질문이 부부의 마음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둘째,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촛불 하나, 잔잔한 음악 한 곡이면 충분해요. 셋째, 케겔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신체적 준비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순간 이후의 포옹과 대화로 유대감을 쌓는 거죠. 이 모든 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당신이 참 소중해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되살리는데 그치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존중과 사랑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아내와 다시 대화하고 손을 잡기 시작한 뒤로 인생이 더 밝아졌어요. 마치 두 번째 신혼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마주 앉아서 작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결혼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배우자와 나눈 특별한 순간이나 기대하는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부부들에게 이 희망을 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여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참,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니 특정 건강 문제나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